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 자산 요건이 10%포인트씩 완화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축소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온갖 마음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참 정성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별거 아닌 집안일을 조금 할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을 하면 처음에는 나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도 참 정성 들여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는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면서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오고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또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서울을 필두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확실히 반등을 했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으로요, 중국발 부동산 위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미국의 또 고금리 정책 그리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반등했다라고 한쪽에서는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위험한 환경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부동산은 어차피 금리 귀속 자산이다 보니까 이 금리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외부 요인이 또 작용을 합니다. 이럴 때 그냥 과거에 그냥 집착해서 그냥 과거에 뭐라고 그러죠? 관례대로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어떤 군중 심리로 투자를 한다거나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우리 프로 집중적으로 더 시청을 하시고요. 고민되는 상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그냥 전화로 바로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줍지 않은 용기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은 용기 내시면 또 저희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해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만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현재 제가 네. 인천 부평구 삼곡동 정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4년 전에 네, 부평구 거기도 부평구인데 네, 신촌구역이라고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그 매수를 했어요. 저 아. 끼고. 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어느 쪽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제가 두 개를 드렸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중에 예, 예.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좀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를 좀 정리해야겠다. 말씀 주신 게 부평구 상곡동의 경남 아파트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예, 맞아요. 살고 계시는 집을 이제 내 집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부평구 네. 신촌구역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확한 예, 예. 상담을 위해서 혹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부평구 십정동 신전동 177-26. 177-26번지에 이거는 지금 예, 예.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예. 네,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용기를 내셨네요. 전화 잘 주셨네요. 아, 예. 우리 경남 아파트에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여기 이제 산곡동 경남 아파트. 경남 1차에 거주하시는 거죠? 일차예요. 예, 예. 경남 1차에는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신 게 여기 신촌구역이거든요. 이렇게 선풍기 날개 모양처럼 생겼어요. 예, 맞아요. 백운역 위에 예. 여기 있는 이제 재개발 다음 구역, 달에 재개발, 사업지가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재개발 구역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예, 예. 신촌구역. 자,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거 거주하는 거를 그냥 계속 거주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촌구역으로 갈아탈까요?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맞아요. 얘 언제 매수하셨죠? 거주하는 아파트? 여기는 매수 한 20년 됐어요. 지금 현재 사는데. 그러면 한 2003년도쯤 전후로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네, 이쯤에서 매수하셨고, 예, 신촌구역 재개발은요? 4년 됐어요. 4년이면 하여튼 4년 전에, 예, 그거 거의 4년, 예, 예. 4년 됐거든요. 네, 매수한 4년 전에 매수하셨다라는 거죠. 예, 예, 예. 일단 중요한 건 3년이 지났다라는 소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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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시청자님, 네? 이거는 사실은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이거는 선택의 폭이 없어. 그냥 경남 아파트 매도하고요. 예, 예. 신촌구역에 새로운 아파트 이거 이제 재개발돼 갖고 새로 지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롯데하고 대림 짓는 건가요? 예, 맞아요. 네, 이 아파트를 갈아타시는 게 시청자님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투자 관리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예. 뭐 경남이 나쁘고 신촌구역이 엄청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신촌구역이 더 좋기는 해요. 예, 예. 그런데 시청자님한테는 상곡동 경남 아파트를 어찌 됐든 얘 20년 전이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네. 20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때 이제 몇 평 갖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이면 이 당시 가격이 예. 한 1억 초반대였을 거예요. 예. 매수하실 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가격이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한 3억 초중반이거든요. 예, 예. 3억 2억에 3.2억에서 뭐 한 5억 정도, 3억 5천 정도? 예, 예. 그러니까 3억 5천이 되겠죠. 요렇게 정도가 호가가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한 2억 정도에 일단 갖고 계시는 게 오래됐잖아요. 네, 예, 예. 예,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거거든요. 예. 뭘 사던 간에 일단 가격은 오른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밖에 못 올랐던 거고. 예, 예. 어찌됐든 2억에서 차 떼고 포 떼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양도세금 내게 되면. 예, 예. 그래서 그 차도 떼지 말고 포도 떼지 말고 그냥 다 올곧게 가져갈 방법을 해야 돼. 그게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네.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얘를 경남 1차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4년 전에 신촌구역을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남 1차를 갖고 있으면서 신촌구역을 매입하고 나서 그 매입하고 난 다음 3년 안에 네. 이 경남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예, 예. 일단 그 3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촌구역을 입주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두 개를 갖고 있으시면 돼 그냥. 예, 예, 예. 그래서 얘 입주하게 준공하게 되면 준공 이후에 얘네 집으로 이사를 하세요. 입주를 해. 예, 예, 예. 3년 내에 얘를 팔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얘도 비과세, 얘도 1주택으로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님이 여기 2억이라는 차익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장특공제니 뭐니 다 감안을 해더라도 일단 2억이면은 38% 양도세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40%로 잡는다고 해도 428, 8천만 원에서 조금 빠지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예, 예. 안 내도 될 양도세를 내야 돼요. 네. 이 7천만 원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갖고 계신다고 해도 경남 1차가 빠질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경남 1차는 일단은 얘네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얘네들이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 연한에는 들어갔는데 예, 예. 주위에 2차니 3차니 4차니 섞어갖고 같이 하자는 거 통합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 재건축 얘기도. 네. 제가 봤을 땐 불가능이야.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경남 1차가 용적률이 워낙 좋아. 예, 맞아요. 나머지 뜰 것들은 다 네. 250에서 260% 꽉꽉 채워먹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게 되면 경남 1차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 통합을 하게 세대수도 되면. 얘네가 제일 큰데도.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경남 1차는 자기네들끼리만 재건축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더라도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쫙 우상향할 때 이 좋은 시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출발도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이 나쁘면. 또 인천에는 공급량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세금 때문에 경남 아파트를 팔고 얘를 취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이 정비 사업에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출발도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 반해서 지금 아까 시청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올 9월에 지금 얘네들 신촌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 날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 이런 단계들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단계들은 관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가야 되는 거야. 사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속도 면에서 봤을 때 비할 수 없이 빨라요. 신촌 구역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신촌구역 자체가 이제 40층으로 초고층으로 지어질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단지 안에도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맞아요. 거기에 앞쪽에도 바로 부평공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뒤쪽에는 그 부평 미군기지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미군기지가 다 또 공원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온통 공원 뷰에 네. 단지 내에도 또 공원을 갖고 있고 이 뒤쪽으로는 네. 부평 현대가 1, 2, 3단지 해가지고 얘네들 통합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얘네들도 아파트 단지로 변할 거고 이쪽에 아파트 단지 여기 모두 다 이제 앞에도 부평 2구역 재개발 2구역 부평구역부터 해서 이쪽에도 재개발 진행.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생활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 신촌구역은 일단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면서 네. 더해서 공원 뷰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더해서 백운역에 대한 초역세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더해서 GTX 네. 향후에 한정거장이면 GTX에 대한 호재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경남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물론 인천이 지금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인천에서는 동아줄 같은 게 GTX거든요. 그렇다고 맞아요. 보면 우리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에 굉장히 신축으로 어차피 지어질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경남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남 매도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시기를 지났으니까 첫 번째는 비과세를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려면 신촌구역에 입주를 하셔야 돼요. 네. 예, 1년 안에 준공하고 1년 안에 입주를 하셔서 그다음에 경남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돼. 아, 그러면 예. 굳이 안 내도 되는 7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냥 양도 차익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집 비과세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 한번 추이 또 지켜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한번 전화 주시고.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세테크죠.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매도 순서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구로구 고척동 241번지 일대예요. 네.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주민 설명회 해서 동의서를 지금 징집 예정 지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그 무주택자인데 이거가 지분이 9평이고 전용이 19평 3룸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1억 8천에 매수를 해서 5년 정도 기다렸다 입주권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그게 더 좋은 건지 잘 몰라가지고 문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주택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게 우선은 이 모아타운 예정지로 좀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후에 새 집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구로 고척동 241번지 이 근처에 이 3룸 1억 8천만 원의 매매가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집이 지금 있는 곳이 요쯤이 되는 것 같아요. 241-191번지예요. 그래요, 한번 쳐보죠. 대략적으로 291번지 대가 그쪽인데 지금 그 위아래로는요. 네네. 다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으로 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추가로 네. 2구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네. 지금 주민 설명회 하고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좀 커진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2구역이에요. 아직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집은 여기에 위치를 해 있는 건데 요 위쪽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신통기획이 되는 거고요. 네네. 신통기획 2차 선정 지역이고 이 위쪽으로도 모아타운이란 말이에요. 네. 모아타운 2차 선정 지역인데 이제 우리 있는 곳이 지금 빠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다 이제 개발에 대한 여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도 선정되고 아래도 선정되니까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는 당연히 높겠죠. 쟤네도 네네. 하고 위아래 그냥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자라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주민사업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징집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아, 네네. 이거 매매 금액이 얼마죠? 매매가 지금 1억 8천인데 공시가는 8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억 8천 매매. 네, 매매가요. 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나 든대요? 투자금이 세입자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1억 8천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1억 8천이 다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굉장히 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이 워낙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네. 모아타운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님은 나중에 이거 입주까지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입주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투자적인 면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거잖아요. 네. 이 내가 매수하고 나서 피가 흔히 말해서 프리미엄이 좀 잘 붙으려고 한다면 네. 입지가 우선 좋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주변에 뭐 교통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고척동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과연 아파트가 이제 새로 쓴다고 칩시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붙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나중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 바로 옆에 뭐 물론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려워. 우리는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전체 평균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 보면 우리 고척 이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25평이 뭐 한 6억 8천에서 33평이 한 7억 2천 정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래 보면 비교적 이제 신축 아파트거든요.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네. 이거 2014년에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세대수도 많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뭐 6억 5천에서 21평대짜리가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30평대가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거 매입해서 나중에 피가 붙어서 거기에 추가 분담금까지 내서 아파트를 새로 받아야 되는 판국에 그렇게 새로 받았을 때 얘네들 지금 우리 그 개봉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준 신축급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6억 5천에서 7억, 뭐 8억 5천에서 9억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건 서울에서도 엄청 낮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되게 안 좋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도 나중에 투자적인 가치는 없어. 그냥 아. 서울에서 아파트로 내가 거주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해소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지금 여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시청자님이 지금 1억 8천이라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모아타운이 이런 고척동에 있는 이런 쪽의 입지가 아니고 저기 동작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저 마포구라든가 훨씬 좋은 쪽에 있는 모아타운들을 여기에다가 한 2천만 원 정도만 보태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떠오르는 것들도 많고. 아, 그래요? 예, 투자비를 1억 8천을 여기에다가 묻어놓는다고 하는 건 전 참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안 주셨으면 모를까 전화를 주신 상황에서 제가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똑같이 거칠 거고 투자비 1억 8천이라는 돈을 하게 될 거라면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서울시에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지금 많이 나올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선정한다고 하시면. 아, 그러면 좀 더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비추네요. 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나중에 파괴력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아파트 받는다는 건데 여기 아파트 지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요.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서 아파트를 하나 받게 된다고 하면 모아타운을 5년 정도 제가 동작구나 성동구 이렇게 말씀하셨는 그 지역을 한다고 해도 모아타운은 아파트 받기까지 한 5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5년에서 한 8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 길게는 8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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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일단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아직 알겠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진행해서 아파트 지어져서 입주한 게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에서의 투자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원점에서부터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포천 용정동에 네. 대광 노제비양을 지금 아파트를 조합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59제곱미터를 네. 제가 18년도에 그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음. 이거를 지금 저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아, 네. 매도를 하면 지금 제가 들어간 돈에서 마이너스를 보고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 상담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좀 줬다 2년 후에나 팔으면 좀 어떨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고라도 그냥 매도를 나오는 게 해야 나은지.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네. 포천시 용정동에 이 대광 네네. 로제비앙 아파트 이거를 네네. 좀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그래도 전세 주고 조금 더 기다려서 원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 네네. 같아요. 바로 네. 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포천 IC 바로 밑에요. 네, 여기 대광 로제비앙이라고 네네. 포천 대광 로제비앙이라고 이렇게 새 신축 아파트 이제 돼 있는 건데 예. 우리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셔? 이거 지금 매도하고 싶으신 생각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저는 매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예. 이제 분양은 얼마에 받으셨어요? 제가 분양받을 때는 그게 좀 쌌었는데 네네.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바람에 분양금이 한 2억 한 지금 4천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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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도 손해를 좀 보고라도 팔을까 네네. 아니면 세를 한번 줬다가 파는 게 나을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를 줬다 팔아도 별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결정을 못해서 네.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네. 결정해 드릴게요. 네네. 포천에 있는 이제 대광 로제비앙인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물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장점이냐 하면 네. 신축이라는 거. 네. 신축. 이번에 입주하는 거니까 얼마나 따뜻한 신축이겠어요. 그죠? 네네. 두 번째로는 가격이 싸. 네. 이거 25평 해갖고 2억 5천? 아까? 예. 2억 제가 5천이라고 하면 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지금 아파트 공급 원가가 보통 한 800,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원가야, 거의 원가. 예. 그래서 얘 밑으로 거의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도 한 2억 2,500 정도, 2억 2천 선은 저지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떨어진다고 해도. 왜냐하면 아, 원가가 이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사면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네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인데 실거주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때는 이런 장점으로 얘네들이 신축이고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제가 아까 인사말 드릴 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네. 중국발 부동산 위기도 있고 네. 또 미국의 고금리 정책, 금리를 굉장히 높이 하면서 또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고 하고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요. 네.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네. 완전히 외곽 지역에 있는 새로 공급한 이런 아파트들. 이도 저도 네. 아니야.
네네. 그냥 분양가 자체가 지어졌으니까 분양가 자체는 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사는 사람들은 사봐야 뒤에 이걸 내 거를 받아줄 사람들도 없고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받아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네. 지금 불안하고 계속해서 위험하다는 소리가 나올 때는 아무리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얘는 이런 아파트들 먼저 처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포천에 사람이 그렇게 유입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한 400세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위쪽에도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또 포천시 관내에도 한 1000세대가 아직도 더 지어지게 돼요. 네. 아래 보면은 송우 2지구에 공공주택지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여기에 3700세대 정도가 또 공급이 돼요. 아, 얘네들이 2026년에.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얘네들은 이제 공공주택하고 그냥 네. 일반 분양하는 민간 분양 일반 주택이 있는데 네. 전세 물량이건 매매 물량이건 다 이쪽으로 뽑혀갈 것 같아요. 우리 것들이 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얘는 네. 나중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매도할 수조차 없게 돼. 아,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 귀중한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네. 매도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고라도 매도하는 게 맞나요? 네, 네. 이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도 못 본다니까. 그냥 아예 뭉겨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은 알고 계세요. 소문 내지 말고 이렇게 매도하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운 상담이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오늘 살펴볼까요? 하남 미사에 네, 리버뷰 자이 39평.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교산 신도시가 네. 분양하니까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 좀 좋겠는가.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여기에- 실거주는 않고. 거주는 안 하고 그러면 전세 임대를 좀 주셨어요? 예, 예.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 주신 하남 미사 리버뷰 자이 아파트 39평형을 한번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향후,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제 얼굴이 되게 익숙하시죠, 그러면? 예, 예, 예. 괜히 잘생겨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괜히 한번 웃겨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긴장도 풀리셨을 것 같고 예. 미사 강변에 리버뷰 자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이 아파트를 39평 예, 예, 예.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거주는 안 하시겠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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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임대 주고 계시는 거고 예, 예. 임대를 주고 해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매도 시점하고 그 교산 신도시가 네. 분양하고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네, 네. 상승 가치가 좀 제한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교산 어떤가요? 신도시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미사지구를 선택하셨잖아요. 일단 얘를 리버뷰 자유를 보실 때 예, 예, 예. 이 미사지구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미사지구의 진짜 장점. 미사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요인. 거주가 좋고 네. 그 당시엔 좀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뇌피셜이신 거고 거주도 안 해보셨고 예, 투자 가치도 뭐 물음표였으니까 일단 예. 미사지구는요 핵심은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으로 그냥 모든 지역 자체가 신축 아파트로 계획적으로 잘 지어져서 올망졸망하니 신축 신도시. 그래서 주거 생활이 굉장히 좀 윤택하고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신도시라는 강점이 첫 번째에 있는 핵심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 친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수변을 생각을 해서 저쪽에 한강이라든가 그래서 미사지구 자체의 가장 큰 건 이렇게 수변을 가장한 이런 자연 친화적인 게 이 두 가지가 미사지구의 가장 큰 내세웠던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데 미사지구 자체가 그렇게 강점을 내세우긴 그런 강점들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점이 있잖아요. 교통. 예, 아쉬웠던 점은 당연히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사지구는 이 강변 쪽에 있는 리버 퍼스트 그러니까 이 위쪽 있잖아요. 위쪽. 예. 강변 따라서 한강 뭐 리버 뷰 자이니까 한강 뷰가 나오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원래에 되어 있는 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미사역 인근이 중심지로 그러니까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지하철도 5호선이란 말이에요. 이 5호선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 한참 가봐야 광화문이나 이런 데 도심 쪽에 업무 단지를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강남도 갈 수 있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좋은 지하철 호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이 미사역 주변으로 해서 얘네들이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9호선이 연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9호선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거의 이제 확정이잖아요. 이 9호선이 연결될 거거든요. 저쪽 위쪽으로 남양주까지로.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 미사강변이 갖고 있었던 미사강변 신도시가 갖고 있었던 취지에 맞게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교통에 대한 강남의 접근성 뛰어난 이제 9호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드디어 미사강변이 원래 취했던 이 자연 친화적인 쪽에 있던 우리 리버뷰 자이라든가 강변 푸르지오라든가 강변 리버나인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뜰 거예요. 그냥 원래 미사의 취지에 맞게. 그러면서 얘네들은 좀 고급적인 아파트라고 따진다고 보면 아래쪽에 있는 교산 신도시에 있는 물량들은 중저급에 대한 물량들이거든요. 예. 물량 쪽에 대한 승부는 볼지언정 여기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 그들만의 리그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호선이 연장될 때까지는 저는 무조건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9호선. 네, 연결될 교산 신도시가 때까지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같은 걸 하지 마시고 미사 아, 신도시를 예. 선택하는 거와 교산 신도시를 선택하는 거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수요층이 아. 완전히 갈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수 자체도 지금 40평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조금 더 지켜보세요. 교산 신도시도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 지금 3기 시도시들이 의도했던 대로 빨리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순살 아파트니 LH 사태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공급해야 되는 건설업체들이 부실이 많이 드러났고 실질적으로 돋보기 되고 이제 섬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 공급 자체가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교산 신도시 때문에 우리 아파트 미리 먼저 손절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강일까지만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좀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9호선이 샘터공원까지 1차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예. 네. 그 고덕 네. 그라시움 24평은 네. 작아서 좀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할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라시움은 30평대가 좋기는 한데. 24평이라 좀 거주가 좀 불편해서 네. 둘 중에 처분한다면 어디를 좀 할까 향후. 처분한다면은요. 예.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처분한다면은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처분한다면은 미사 거 팔고 고독 그라시움을 평수 늘려가셔야죠.
아, 그렇게 하고 네. 비둘기면 2개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2개 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얘는 고덕 그라시움은요. 네. 아파트로서 갖춰야 될 거는 지는 다 갖추고 있는 거야. 네, 대외 상황 다 자체가 좋은데. 다른 것뿐이지. 이 지역의 네. 완전 대장 역할이면서 교통도 좋고 추후에 학군도 다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갖춰야 될 거는 얘는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가격이 그럼 한 번 큰 흔들릴 거는 둔촌주공 입주할 때 2025년 때 내후년에 예. 가격이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아, 그런데 9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샘터공원까지. 예.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공급되고 나서 그 해소 기간을 얘네들은 9호선으로 다 상쇄를 시킬 거예요. 아, 그다음부터는 다시 우상향 할 거고. 그러면 단지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건 찬성. 아, 그건 지금이라도 찬성.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64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왕십리역 10번 출구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재테크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왕십리역 근처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왕십리역 근처는 여기는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 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미래 가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금 있는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분이면은 시청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업무단지가 도심이 되겠죠. 5호선 같은 경우도 광화문을 한 15분이면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면 테헤란로 갑니다. 강남에. 경의중앙선은 한 15분이면 용산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하나 도심 쪽 강남, 용산을 다 아우르는 교통의 완전 집중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동북선하고 끝판왕이죠. GTX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GTX가 지금도 강남까지 연결성이 괜찮지만 삼성역까지 5분이면 도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완전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통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이 개선이 되고 교통이 뚫리게 되고 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 인구 집중되게 되면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십리 역세권 주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절대가 붙는데 절대 노후 지역이거든요.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에 대한 압력, 이 개발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고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당연히 아울러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에서 21년 12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 역세권에다가 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7년까지. 역세권만 탁 찍어서. 그런데 특별하게 언급을 했던 곳이 왕십리 역세권이에요. 왕십리 역세권의 종상향,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줘가지고 인센티브 줘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해 22년 3월에 바로 왕십리역 앞에 여기 삼부 아파트 옆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600세대를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하면 뭐 당연히 국토부에서도 작년 이맘때쯤이죠. 22년 8월쯤에 해서 도심의 역세권 위주로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인구 수요가 높은 노후 지역부터 교통의 호선이 많은,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왕십리역이 가장 그 서울시라든가 국가의 발전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도지역 상향할 곳들은 이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 이렇게 있는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지역들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학교, 한양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상향을 시키게 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죠. 뭐 역세권 개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고 보면 용적률 자체를 500에서 700% 갖게 되면서 4, 50층의 높은 고빌딩으로만 다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행당 7구역이 있고요. 요 왼쪽으로 보시면 과거에 이제 행당 8구역인데 지금은 신통계획을 이제 같이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역세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모아타운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왕십리에서도요. 왕십리 역세권에서도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쪽보다도 우선 최우선적으로 여기가 11번 출구, 10번 출구 쪽 방향이거든요. 하왕십리 쪽으로 나와서 요 자리에 있는 물건들, 근데 여기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작은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좀 큼직큼직한 다가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물건이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문의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 또 선별해 드리는 시간도 갖고 아니면 내가 물건을 찾았다. 그러면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또 선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전화 주시고 한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역적으로는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 시간에도 저희 언제나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좀 도움드리고 있지만 소장님과 직접 만나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소장님과 만나서 1대1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인 경제 환경이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좀 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요. 이제는 친구 따라 모아타운 간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데나 지금 개발에 붐이 불고 있을 때 아무데나 선정을 하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좀 상담을 할애할 테니까 문의 전화 주셔서 저 뵙는 기회를 한번 삼으시게 되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의 실수는 그 타격이 좀 크죠.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